안녕하십니까, 박희문입니다. 줌 회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버벅거리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박용재 선생님께서 설명드렸듯이 오늘 이제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맡은 부분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기원의 컨설팅 활동이 어떠했는지 요약하고, 그다음에 컨설팅을 받은 대학교 측의 만족도 및 건의사항, 그다음 컨설팅에 참여한 우리 컨설턴트의 어, 만족도 및 건의사항, 우리 저기 각 컨설턴트들께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요약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난 한 해 동안 컨설팅을 한 실적이 여기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컨설팅은 크게 세 개죠. 기관장 컨설팅, 기본 컨설팅, 심화 컨설팅, 그리고 좀 별개의 것으로 이미 컨설팅을 받은 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후 모니터링,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여기 지금 표에 보시면 21년까지만 해도 기본 심화, 그때는 기관장 컨설팅이 없었어요. 근데 40건 이상이었는데 22년, 작년, 그다음 올해 기관장 컨설팅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우리 교기원에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분이 총 90명 정도, 90명 정도쯤 되는데, 가끔 어떤 분들은 왜 나한테는 컨설팅에 기회가 오지 않나? 그렇게 그 가끔 뭐 교견에 문의를 하신다 그래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 건수가 적으니까 당연히 기회가 적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컨설턴트를 구성할 때, 컨설팅 단을 구성할 때 이 각 컨설턴트의 전공 분야를 좀 안배해서 하기 때문에 어, 유사한 분야의 풀이 좀 큰 쪽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고, 풀이 적은 분야는 그 기회가 좀 많은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것인데, 직접 각 대학을 상대로 활동하는 기본 프로그램인 기본 심화 사후 컨설팅 숫자가 줄기 때문에 새로운 컨설팅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우리 기획위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장 컨설팅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총 10개 대학이 참여를 했고, 국립이 3군데, 나머지가 7군데가 사입, 지난 2월 달에 어, 했는데, 기관장 컨설팅은 주로 우리 교기원의 컨설턴트들 중에 단장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각 대학교의 교양교육 담당자, 우리 위원 둘, 그다음에 각 대학의 기관장 한 분 이렇게 모시고 꽤 심도 있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컨설팅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심화 컨설팅 이제 각 참여한 대학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실제 심화 컨설팅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국 외고대학, 대학명으로 치면 실제는 외대는 서울 캠퍼스, 로컬 캠퍼스 2개를 각각 따로잡아서 하나 더 많아지게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7월부터 제주대학이 10월 달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각 컨설턴트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것이기도 하던데요. 매년 있는 사업 모니터링에 어느 대학이 이 소위 말하는 우수 개선 대학이 됐는지 뭐 이런 걸 선정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교양교육 학회 때도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신 분들 계시는데, 총 9개 대학이 사실은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개선이 별로 되지 않았다 생각되는 대학이 3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뺐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개선 실적이 있는 대학, 최우수 개선 대학이 부산 가톨릭대학, 강릉원주대학, 청운대학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경기대학이 우수 개선 대학, 그다음에 한경국립대학과 대진대학이 개선했는데, 최우수 개선 대학 중에서도 부산 가톨릭대학이 실제적으로 제일 이제 질적으로 제일 낫다고 판단해서 지난 12월 14일 제주도에서 열린 전국대학 교양교육협의회에서 사례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여기서 조금 우리 이 컨설턴트들도 조금 기억 내지는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그 최우수라는 의미가 지금 현재 해당 대학교의 교양교육의 수준이 최우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컨설팅 받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개선 실적이 우수하다, 개선 실적이 최우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가끔 이걸 이제 오해하셔서 우리 최우수 받았으니 우리 대학은 더 이상 개선할 것이 없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가 들리면 우리 위원들께서 그거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팅 만족도를 이렇게 이제 점수로 묻는 것이랑 그다음에 서술형으로 묻는 것들을 각각 해당 대학교에서 봤는데요. 기본 컨설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5점 만점에 평균이 4.62. 뭐 구체적으로 컨설턴트의 전문성, 컨설턴트가 자료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하는지, 컨설턴트의 컨설팅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 그다음에 그 컨설팅 결과가 해당 대학에 도움이 됐나 보는 것들이 평균 한 4.6으로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걸로 되긴 했어요. 주관적 의견으로 주신 것들 중에 이 기본 컨설팅이니까 이걸 받고 나서 차후에 심화 컨설팅에 참여할 것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일단 2024년에 신청 의향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보면 교육과정 개편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 될 것으로 봐서 앞으로도 심화 컨설팅에 참여하겠다는 것인데요. 숫자가 적긴 하지만 그 뒤에 보면 교육과정의 도움 및 구성원의 교양교육에 대한 이해의 도움, 미래대학교에서 교양교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양교육 강화에 대한 본부의 필요성 인식, 결국 내부 구성원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지도 높이는데 또는 이해도 높이는데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컨설팅 과정에 대한 경험 문제점 제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니까 감사하다는 게 다지만 과도한 기본적인 교양에 대한 설명보다 실제적인 컨설턴트 의견을 주길 바란다 한 의견이 있었는데 이 컨설팅 기획에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겠죠. 근데 사실은 해당 대학은 대학 입장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답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컨설턴트가 그걸 이게 정답이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쉽지 않은 건 우리 자신들이 잘 알고 있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현장에서 바람은 이런 쪽으로 점점 많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심화 컨설팅 만족도를 보면 전체 평균이 4.86, 그러니까 기본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관식으로 쓴 거 보면 향후에 교양교육 컨설팅 신청할 의사가 있냐, 이거 주로 이제 기관장 컨설팅 또는 사후 모니터링이 되겠죠. 신청 의향이 있는 경우 제일 많은 이유가 여전히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해서 신청하겠다는 게 제일 많았고요. 나머지는 교양교육의 철학과 그에 상하는 교육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교육 과목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구성원이 아닌 외부에서의 객관적인 의견 또는 시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교육과정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첫 번째랑 거의 비슷하기도 한데 교양교육 과정 개편 추진의 근거 마련 및 질적 고도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게 주 답이었고요. 그다음에 경험, 문제점 또는 제한 사항으로 써준 것 중에 하나가 감사가 제일 많은데 요거는 저도 제가 원문을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이란 게 실제 현지 이 컨설팅에 나온 그 위원단의 구성이 잘 됐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해 달라는 요구사항인지 아마 후자의 경우로 저는 봐지긴 하는데 그건 자세히 한 번 더 확인해서 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 실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해 달라는 게 더 강하면 현재도 어, 그 심화 컨설팅의 경우 5분의 위원 중에 분야를 다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어, 그각 대학에서 행정 경험이 있거나 기관장으로 활동했던 분들이 가급적 들어갈 수 있도록 짜기는 하는데 기회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컨설팅 위원들의 의견, 우리 자신들의 자기 반성이 될 수도 있겠죠. 만족도는 뭐 4.9, 뭐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질의를 주신 또는 의견을 주신 소회를 피력하신 것 중에 전체가 공유했으면 좋겠다 싶은 걸 몇 개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컨설팅 전반과 관련해서 올해 컨설팅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주신 의견 중에 첫 번째 3.1의 교과목 충실도 영역에서 우리 시점 어차피 강의 계획서를 기준으로 교과목 적합성 판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 컨설팅 할 때는 실제로는 강의 계획도 거의 없죠. 어떻게 보면 강의 교과목, 그다음에 학교로 많이 제공한다면 강의 계획서를 보고하는 것이긴 한데, 기본 컨설팅 할 때 심화 컨설팅 받으라 뭐 권유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래도 교과목 리스트도 나오고 제목도 나오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거 교과목에 대해서 교양 교과목의 충실도를 언급해야 되는가 현실적인 고민을 정리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심화 컨설팅이란 우리 시스템이 따로 있으니까 기본 컨설팅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교과목의 제목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해당 교과목이 그 대학의 교양교육 그 교육과정 편성에 어느 영역에 들어있는가, 그다음 운영할 때 대상이 어떤가, 뭐 파악되는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해 보인다,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심화 컨설팅을 받는 게 좋겠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기본 컨설팅에서 교과목의 교양교육 충실도를 판정하는 그 단계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만 확인하고 교과목 적합성 판단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확장형 강의 계획서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역시 뭐 기본이 됐든 심화가 됐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다들 아시다시피 강의 계획서를 충실하게 잘 작성하는 것은 강의 충실도 확보의 전제 조건이기도 하고 교육 성과를 어, 진단, 분석, 환류하는데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 이 강의계획서 확장형 강의계획서 작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는 각 대학이 이런 게 점점 압력이 강해지는 건데, 교육부의 그 재정지원 사업 방향, 그다음에 학령 인구 감소 등등으로 해서 벌써 몇 년 전부터 벌어진 것이긴 하지만 전공 학과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해당 대학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학과에 소속된 교원으로 하여금 교양교육에 투입되도록 하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그게 교양교육에 적합하게 이 양반들이 전공만 하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걸음장치가 필요한데, 그 일차적인 걸음장치가 교양교육 관련해서 강의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할 를 기준을 잘 정해놓는 게, 그냥 전공에서 쉽게 가르치는 거, 개론에 해당하는 거 그냥 교양으로 들고 들어오는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1차, 저는 여기 보호장치라 그러기도 했지만 걸음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강의 계획서 확장 작성하자는 것은 그 교양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우리 개별 컨설턴트뿐만 아니라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각 대학교에서 교양교육 기관을 담당하신 분들도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대학 전체에서 강의 계획서가 이렇게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제도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앞으로 지금 교양교육 쪽으로 전공에서 인력이 밀려 들어온 걸 질적 관리하는 그 틀로 활용하는데 이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난 우리 그 봄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중설강 이야기. 이중설강에 대해서 첫째 이제 그 우리 위원이 묻기로는 이건 교과목 충실도보다는 수업 운영 방식이 아닐까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운영 방식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어쨌든 교과목 자체가 전공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 교양에 들어와 있으니까 당연히 이건 교양 교과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과목 충출도 항목에 이중설강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은 않습니다. 아다시피 이중설강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더 언급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초학문 분야의 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타 전공 학생이 폭넓게 수강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교양교육의 학술성과 보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데, 기본적으로 인문, 사회, 뭐 문과이과 상관없이 기초학문 관련 전공학과가 개설된 대학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겠죠. 전공의 기초에 해당하는 걸 교양에 그냥 들고 들어온 경우들이 되니까. 그런데 이걸 이중성을 해야 되는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 아래쪽에 써놓은 거 이렇습니다. 특정 용 관계를 개설한 전공자는 그 교양 교과목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 심리학 개설이라는 과목을 설강했을 때 심리학 전공자는 이것을 전공으로 들어야지 교양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육학과 학생은 체육에 의한 교양 과목을 전공으로 들어야지 교양으로 들을 수 없다. 그래서 제일 쉽게 생각하면
해당 학과에서 개설한 교양교 과목은 해당 학과 학생이 전공으로 기본적으로 전공 기초로 들어야지 교양으로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이중설광의 기본적인 취지랑 운영 방식이라 이야기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기원에서 만든 그 자료들 중에 전공 기초 교과목이 교양 교과목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전공 기초 교과목은 당연히 교양 교과목에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어, 그 비기초 학문이죠. 이 들어올 때 뭐 당연히 배제되는 거 맞는데, 그럼 기초 학문이라고 몽땅 다 들어올 수 있냐? 아니다는 거죠. 그게 앞에 했던 제가 예를 들었던 이것들입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기초 학문에 속하는 교과목이라도 전공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일반적으로 우리 공대 같은 데서 뭐 과목을 하나 연계해 있는데 그럼 공대에서 이런 것이니 이거 당연히 전공 기초 아닐 것인가? 라고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공학 교수가 개설한 현대사회에서 산업혁명의 영향과 의미를 다룬 과목은 공대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필요하면 교양으로도 더블 리스팅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중설강 더블 리스팅의 의미가 조금 폭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간혹 또 그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더블 리스팅이 가능하다고 교기원에서 어, 권장했으니 우리과의 전공 교과목을 교양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논리의 근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거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전공 기초가 교양에 들어오는 것은 노인데 그 과목이 기초 분야의 경우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 확장할 수 있는 과목이면 그런 이중설강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동일 교과목명에 두 개의 교과목 번호가 따로따로 부여되는 거죠. 그렇게 운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컨설팅 전반 관련해서 또 제안한 의견 중에 원격 수업 충실도 이거는 수업 운영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라고 묻는데 대개 지금 각 대학에서 원격 수업하는 경우들이 보면 요사이 공유대학 사업 때문에 교과목을 줌 또는 그 화상으로 볼 수 있게 해서 공유하는 게 제법 많이 있어요. 근데 해보면 여러 대학이 동시에 각 대학의 좋은 과목이랑 내놓은 풀에서 얻어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검토할 필요 없다고 그냥 넣어놓은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격 수업 또는 다른 대학과 공유하고 있는 수업들이 대부분 다 원격 수업들인데 그 수업 내용을 철저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교양에 적합한지 아닌지. 의외로 교양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 수업들이 그냥 영상만 돌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교양교 과목 충실도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대학교가 추구하는 교양교육의 방향, 철학이 교기원에서 이야기하는 거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 없죠. 우리 컨설팅 나가면 우리는 안을 제안하는 것이고 최종 그것을 선택하는 선택권은 해당 대학에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뭐 심화 컨설팅의 경우 교양 적합성 판단 결과를 적용하는 데도 있어서도 최종 결정권자는 해당 대학이지 교기원이 무슨 강제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이건 자주 벌어지는 일이기도 하죠. 사전 회의를 통하거나 뭐 사전 회의가 논의가 되는 경우는 이제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어, 당연히 현장에서 이견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제 단장이나 다른 위원들이 조금 당혹스러운 경우가 사전에 이미 요런 것들은 일단 결론을 이렇게 내리자고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는 과정에 그게 가끔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컨설턴트들이 현장에 나갈 때 현지 진단할 때 신경 많이 써야 될 걸 봅니다. 그다음 해당 교과목 적합성 판단하고 관련해서 의견을 준 게 있는데 우리 뭐 이미 교양 부적합하다고 판단 내리는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 기법이라든가 뭐그 특허 관련하든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기초학문이 아니니까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데 이거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 없냐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 교비원이 이야기하는 기준하고 맞지 않는 말씀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비교과 프로그램을 하든지 또는 일반 선택, 다행히 최근에 일반 선택 영역을 채택한 대학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걸로 옮기든지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법 관련 교과목, 이 정체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 이견들이 좀 있다 그런데 여기 이미 답이 써져 있는
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의식 및 사회적 논점으로서의 법은 교양 영역에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단순히 법률이나 지식 말고 다른 것들이 포함되는 것은 또는 역으로 요 이야기 법 자체는 교양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뭐 지난번에도 우리 기획위원들끼리도 논의를 좀 한 것들인데요. 윤리와 정의, 법 철학 이런 것들은 법학대학에서 개설하는 과목이지만 교양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들이고 법학 입문, 법률 상식, 생활 속의 법 이야기, 뭐 민법, 사법, 민법, 형사법, 그다음에 무슨 절세 뭐 이런 것들은 교양이 아니다. 그다음에 2차 학문 교과목의 교양 적합성 판단과 관련해서 교권 기획위원들이 지난번에 좀 주고받은 내용들입니다. 이게 아까 봤던 컨설턴트들의 의견에 근거해서 주고받은 내용인데요. 교양교과 과정이 표준화에 명시된 기준에 의해서 기초학문 영역 교과목으로 충실히 구성되어 있을 때 2차 학문, 우리가 말하는 기초학문 분야 아닌 거, 아까 공대에서 개설 가능하다고 예든 거, 법학대학에서도 교양으로 봐줄 수 있는 과목으로 봐진 거, 그것들은 교양에 포함시키기 쉽긴 한데 무작정 그 틀이 맞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전체 해당 대학교의 교양교육 교과목의 그 특성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초학문 분야가 영 갖춰져 있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교양교육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 되니까 기초교육력의 교과목이 잘 확보된 대학에 있어서 좀 더 확장할 때 이런 것들을 들어오는 게 괜찮다는 거고요. 아까 이미 설명했듯이 응용학문, 2차 학문, 기초학문 아니라고 무조건 배제할 것이 아니라 내용과 구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 공학에 관련된 건 아마 뒷부분에 오늘 최봉 교수께서도 조금 말씀하실 그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몇몇 분야들은 조금 여전히 이론의 여지가 있거나 좀 더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차후 기획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타 이제 추가 지원 요청사항, 컨설턴트들이 제안한 겁니다. 교양교육 우수대의 명단과 어떤 점이 우수한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컨설턴트 배정할 때 가급적 장거리 이동을 피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성원에 전공을 놓고 하다 보면 다양한 전공자가 들어오게 하다 보면 이게 좀 잘 못 지켜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 진단식 컨설팅단을 위한 사전 회의실이 대학 내부에 있었으면 좋겠다. 외국 학생 대상 교과목을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건 기획위도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외국 학생 유치하는 대학들이 많아지고 숫자도 많아지니까요. 범주별 영역 교육 영상 일부를 우리가 심화 컨설팅 할 때 미리 좀 자료를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안들이 있었고요. 기타 의견으로 이건 교교원이 이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것긴 한데 매년 작성돼서 보고되는 컨설팅 보고서를 좀 체계적으로 분석하자. 그렇다면 작년, 올해, 내년 초 각 대학이 지금 재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각 대학들이 새로운 틀을 짜거나 뭐 고민들 하는데 그게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런 걸 잘 정리된 내용을 컨설턴트 워크숍에서 공유하면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대학별로 강의 계획서를 뭐 샘플을 받을 때 해당 대학이 우수한 교양국 과목이라 생각되는 강의 계획서를 달라고 받자. 그 사람들이 우수하다고 보는 기준이 맞나 틀리나를 판정하다는 그런 의견 같은 거입니다. 세 번째는 컨설팅 시작할 때 단장이 교양교육 적합성 판단 기준이나 어떤 판단 근거를 미리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PPT 자료를 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PPT를 만들어서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조금 틀을 만들어주면 더 좋겠다고. 그다음에 모든 사업단이 현지에 나갈 때 다 그냥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교양교육 적합성 판단뿐만 아니라 교육위원회 현재 갖고 있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축적하고 있는 자료 이런 거에 대한 것도 같이 그냥 짧게 같이 소개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차기 기획위에서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